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물리학을 정식으로 배운다거나 또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배운다거나 할 때 너무너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집니다. 자, 이쪽에 평평한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룻바닥 위에는 질량 M1인 물체와 질량 M2인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길이가 L인 실에 의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M1에 C를 연결을 해가지고 1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1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긴 그때의 시각을 T는 이코르 제로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즉 T는 이코르 제로에서부터 물체를 10N의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 말이야. 이때 세 가지 종류 문제를 풀려고 해요. 첫 번째, 질량 M1, M2에 생겨난 가속도 및 질량 M1, M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구해보아라. 두 번째 문제는 T는 이코르 제로일 때부터 이 물체들을 오른쪽으로 당겼다 했잖아요. 그럴 때 T초 후 M1 또는 M2 속도 V벡터와 위치 및 이동 거리를 구해라겠죠. 세 번째 문제, 역시 T초 후에 M1과 M2가 C로부터 받는 장력 T를 구하여라. 이들 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구해야 될 양들을 오른쪽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질량 M1의 가속도인 A1 벡터를 구하여라. 그 다음 M2 가속도인 A2 벡터를 구하여라. 또 M1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벡터 N1 벡터를 구하여라. 또 질량 M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벡터 N2 벡터를 구하여라. 또 길이 L인 C에 의하여 질량 M1에 작용하는 장력 T1 벡터와 질량 M2에 작용하는 장력 T2 벡터를 구하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현재 6개의 벡터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또 뭐요? 속도, 위치, 이동거리 이것들을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구해보기 위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물리 문제를 풀 적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먼저 좌표계를 설정해라 했잖아요. 좌표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1단계라면은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 문제를 풀 적에 좌표계 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그려 넣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그려 놓고 난 다음에 그 외력을 어떤 좌표계에서 표현을 할 것이냐, 그것이 1단계가 되어져. 즉 말해서 역학 문제를 풀 적에 0단계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물리적인 계에 대하여 기하학적인 벡터로 힘을 표시해 놓는다. 이것이 0단계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물리적인 계 또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이 물리적인 계에 작용하는 외력들을 기하학적인 벡터로 그려 넣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는 10N이 작용하고 있죠. 이 10N은 제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두 번째, 질량 M1에 작용하는 외력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질량 M1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이 중력을 F의 원의 G벡터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인 벡터 표시지요. 또 M1에 작용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죠.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것을 N1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질량 M1인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N1 벡터 저렇게 표시를 했어. 그 다음 M1에 작용하는 외력이 또 뭐가 있어? 이 실이
이쪽으로 물체를 끄집으려고 하는 장력 T1이 있지요. 이것은 장력 T1이야. 이 장력 T1은 실이 M1 물체가 이쪽으로 못 가도록 저쪽으로 당기는 힘을 장력 T1 벡터라고 해서, 장력은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기는 방향.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외력도 유사하게 그렇게 적어낼 수가 있죠. 하나는 질량 M2에 작용하는 중력 F에 2의 G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직 항력이 있죠. 이 수직 항력을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강력 N2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이 M2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지요. 그 장력을 제가 T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의 벡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1과 M2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 외력들을 기하학적인 벡터로 다 표시를 해 놓았지요. 물체와 바닥의 마찰력은 무시하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먹었어요. 이때 좌표계를 정해 가지고 이들 기하학적인 벡터들을 우리가 정해준 좌표계에 대하여 해석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이것과 이것에 동시에 작용되는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X축 이렇게 놓고, 또 M2로부터 위쪽을 향하는 이거 있죠. 이것을 Y축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것을 X축, 위쪽을 Y축 방향 저렇게 잡았어요. 저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중력과 수직항력과 장력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어떠한 벡터 A가 이렇게 있다. 이러한 벡터 A는 이것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 줄 적에, 만약에 이쪽 방향을 M방향이라고 한다면은 A라는 이 벡터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 줄 적에는 이렇게 한다겠죠. 동일하게 이렇게 M방향을 표시해 주고 난 다음에 A라는 벡터의 M방향 성분을 스몰 a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했지요. 이때 스몰 a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임의의 문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도 했지요.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어집니까?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 때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a라는 벡터가 크기는 A이고 방향은 A 방향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하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A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N캡, 즉 N방향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설정한 좌표계에 맞춰서 해석적으로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F1의 G벡터 있죠. 이것은 질량 M1에 작용하는 중력 벡터죠. 중력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마이너스 Y 캡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성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중력의 크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M1G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질량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크기는 M1G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화면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F1G라는 벡터가 M1G 가로 열고 마이너스 Y캡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면은 이것을 말로 풀어서 쓰면은 중력의 Y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M1G이고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중력의 마이너스 y방향 성분은 m1g라는 말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아랫방향을 중력방향임을 알고 있고 아랫방향을 또 마이너스 y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중력이 마이너스 y방향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 m1g가 중력 방향인 마이너스 y방향의 성분이 되어지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조심할 것, 맨 위에 F1G가 M1G-Y캡이라고 했을 적에 F1G라는 이 중력의 마이너스 Y방향 성분은 M1G야. 똑같은 표현을 F1G의 플러스 Y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M1G야. 그 다음에 N1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N1 같은 경우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인 좌표계에서 N1 같은 경우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위쪽 플러스 Y방향으로 되어져 있죠. 고로 위쪽 플러스 Y방향으로 되어져 있고 성분은 현재 N1 벡터의 방향은 플러스 Y방향으로 표시를 해 놓았지만은 성분을 우리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N1 벡터이기 때문에 그 성분을 N1으로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N1은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풀므로써 알아내야 될 대상이죠. 그 다음 장력 T1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장력 T1 벡터 이것은 일단은 방향은 뭔 방향이야? 좌측을 향하고 있죠. 오른쪽이 플러스 X방향인데 좌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고 이것의 성분은 그냥 T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가 뭐예요? T1의 마이너스 X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제 질량 M2로 관심을 옮겨가지고 자 F의 2G 벡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방향은 아랫방향이고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그 벡터의 크기 또는 성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M2G 방향은 마이너스 Y캡 이렇게 해주면 되어질 것 같죠. 그 다음 질량 M2에 적용하는 수직항력은 역시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 M2는 방향은 Y방향이고 그 성분은 N2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질량 M2에 작용하는 장력 T2 벡터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장력 T2는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고 그 성분은 그냥 T2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적어 놓은 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대로 적어졌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어지겠죠. 우리가 A라는 벡터가 A의 n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은 이것을 화살표의 그림 형태로 나타낸다면은 n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고 거기에다가 A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A라는 벡터는 A의 n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질량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Y캡이고 이쪽 방향으로 크기 또는 성분은 M1G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 N1 같은 경우는 방향은 플러스 위쪽을 향하니까 Y방향을 향하고 그 성분은 N1 벡터이기 때문에 N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N1 벡터는 방향은 Y방향이고 그 성분은 N1이구나. 이 N1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이 이 문제가 되어지겠어. 또 질량 M1에 작용하는 장력 벡터는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죠. 고로 방향은 마이너스 X 적어놓고 그 성분은 이게 T1 벡터이기 때문에 T1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그 다음 질량 M2에 적용하는 중력은 방향은 마이너스 Y방향이고 거기는 M2G가 되어지죠. 그 다음 수직항력은 방향은 플러스 Y방향이 되어지고 그 성분은 N2가 되어지고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X방향이 되어지고 그 성분은 T2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A 벡터는 A의 n캡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 벡터의 해석적 표현에서 성분이 0보다 크면은 그 성분은 벡터의 크기와 같죠. 만약 성분이 0보다 작으면은 성분의 절대치를 씌워야 벡터의 크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량 M1,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이러한 모든 미지의 대하여 답을 구해봅시다. 질량 M1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은 M1A1 벡터는 F1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F1이라는 것은 질량 M1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들의 벡터 합이 되어지죠. 고로 좌변은 제가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우변은 M1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M1에 작용하는 외력은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X캡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 장력 T1 벡터 플러스 M1에 작용하는 중력 벡터 플러스 그 다음 M1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N1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F1 벡터는 질량 M1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벡터들의 합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 플러스는 벡터 합이 되어지죠. 이러한 모든 외력 벡터들을 즉 이렇게 기하학적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모든 외력 벡터들을 오른쪽을 플러스 위쪽을 플러스 이렇게 잡아놓은 좌표계에 대하여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10의 x는 10의 x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t1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여기서 했지요. t1 벡터는 t1의 마이너스 x캡이죠. 고로 t1의 마이너스 x캡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f1g는 m1g 마이너스 y캡 m1g 마이너스 y캡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벡터는 n1의 y캡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럴 적에 이 벡터 방정식을 풀려면은 각자 x축은 x축 성분끼리 y축은 y축 성분끼리 각자 따로따로 적어준다고 했지요. 그렇게 적어주려면은 이 A1 벡터라는 것은 질량 M1의 가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M1의 가속도 벡터는 2차원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자 put A1 벡터를 A1x의 x캡 플러스 A1y의 y캡 이렇게 둬야 되지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야? A1x, A1y, 또 T1, 또 N1 이것들이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들이죠. 고로 이 A1 벡터를 이렇게 놨다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운동 방정식에서 X성분을 적겠습니다. 자, 좌변에서 X성분은 M1A1X는 여기서 X성분은 10 하나 있고 고로 10 적어놨고 그 다음에 X성분이 이게 있죠. 여러분들 T1 곱하기 마이너스 X캡 이것은 마이너스 T1 곱하기 X캡이기 때문에 이것의 X성분이 바로 마이너스 T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T1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일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 이 수식에서 Y성분이 좌우변이 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의 Y성분은 M1A1Y가 되어지죠. 고로 M1A1Y가 되어지고 우변에서 Y성분은 마이너스 M1G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M1G 또 여기서는 플러스 N1이 있죠. 고로 플러스 N1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이것을 이식이라고 했어. 자, 1식과 2식 같은 경우는 질량 M1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을 각각의 성분별로 적어줌으로써 얻어낸 두 개의 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들을 더 구해내야 되겠지요. 왜 나머지 식들을 더 구해내야 돼? 여기서 구해라고 한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A1, A2, N1, N2, T1, T2 최소한 여기서만 해서도 6개잖아요. 근데 수식이 2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얻어내야 되겠어요. 자,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M2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지요. 고로 M2A2 벡터는 F2 벡터 이것이 M2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이다. 여기서 F2 벡터란 것은 M2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벡터들의 벡터 합이다.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좌변은 그대로 적어주고 우변 M2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장력 T2가 있고 또 중력이 있고 또 수직항력이 있고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 T2 벡터, 그 다음에 중력 벡터, 그 다음에 수직항력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적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T2 벡터, F2G 벡터, N2 벡터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적인 표현을 여기서 다 구해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T2에 해당되는 것은 T2의 X캡, T2의 X캡 적어놓고 그 다음에 F2G에 해당되는 것은 M2G의 마이너스 Y캡, M2G의 마이너스 Y캡, 그 다음에 N2에 해당되는 것은 N2의 Y캡, N2의 Y캡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고로 이 수식도 X성분과 Y성분을 따로따로 적어줘야 되겠다. 고로 좌변의 X성분을 구하려면은 이 A2 벡터를 이쪽 2차원 선상에서 X성분, Y성분으로 갈라줘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A2 벡터는 A2X의 X캡 플러스 A2Y의 Y캡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야? A2X도 구해야 되고 A2Y도 구해야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좌변에서의 X성분은 M2A2X죠. 고로 M2A2X가 좌변에서의 X성분이고 우변에서의 X성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고로 T2 이것을 삼식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좌변에서 Y성분은 M2A2Y 그렇게 되어지겠죠. M2A2Y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에서 Y성분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M2G 또 여기에서 플러스 N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사식이라고 놓겠다. 그러면은 가속도와 힘에 관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수식이 총 몇 개가 되어지냐면은 A1X, A1Y, A2X, A2Y, T1, T2, N1, N2 총 몇 개요? 8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낸 수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되겠지요. 더 얻어내기 위하여 구속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를 딱 봤을 적에 물리 시스템이 반드시 따라줘야만 되는 조건을 구속 조건이라 그래요. 구속 조건이 무엇이라고? 물리 시스템이 반드시 그렇게 따라줘야만 되는 조건을 구속 조건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구속 조건이 되어지겠는가 봅시다. 첫 번째는 M1과 M2 같은 경우는 X축 상으로만 움직이지 Y축 상으로는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왜? 이 마루 위에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X축 즉 수평축 상에서만 운동을 할 뿐이지 Y축으로는 못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에서 보면은 X축 상의 가속도는 존재하지만 Y축 상의 가속도는 존재해야 하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서 가속도를 고려를 해줄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A1X, A1Y, A2X, A2Y 이렇게 가속도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에 대한 구속 조건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고로 M1과 M2 같은 경우는 수평축성으로는 값이 존재하지만 Y축으로는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1의 가속도 Y성분, M2 가속도 Y성분 이것들은 무엇이 되어질까? 제로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M1의 가속도인 Y성분인 A1의 Y가 제로가 되어지고 또 M2 가속도 Y성분인 A2의 Y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X축 상에서는 얘하고 실에 묶여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X축 방향의 가속도가 같겠죠. 가속도가 같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A1X하고 A2X의 가속도는 같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속 조건이다 그 말이야. 이 구속 조건을 조금 더 폭넓게 얘기를 한다면은 M1과 M2는 마루상에서만 움직이고 또한 실로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M1과 M2 가속도는 어때? 같지요. 고로 좀 더 폭넓게 구속 조건을 얘기를 한다면은 M1의 가속도인 A1 벡터와 M2 가속도인 A2 벡터는 서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A1 벡터와 A2 벡터가 같다 그 말은 각 벡터의 XY 성분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1X는 A2X와 같아야 되고 또
A1Y는 A2Y와 같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것들은 같긴 같대 0으로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구속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A1Y는 A2Y 그렇게 구속 조건을 줘도 돼. 그런데 그 조건보다는 A1Y도 제로, A2Y도 제로, 고로 A1Y와 A2Y는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더 편하게 되지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식이 총 4개였죠. 4개였는데 방금 우리가 이끌어낸 수식이 하나, 둘, 3개를 더 이끌어내 가지고 이것을 5식, 이것을 6식, 이것을 7식 하면은 드디어 수식은 7개를 만들어내 놓았는데 미지수는 몇 개가 되어집니까? 아까 보다시피 8개가 되어졌죠. 여전히 수식 하나가 부족하죠. 그 하나의 부족한 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C를 고려를 해줘야 돼. 이 C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해 줄 수 있다겠어. 왜? C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 질량을 무시를 해주겠다. 그러나 운동방정식은 세워줌으로써 새로운 수식 하나를 더 얻어내겠다. 고로 C의 질량을 MT라고 놓겠습니다. C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겠다. 그러면은 C의 운동방정식은 MT, AT는 F의 T, 이것이 C의 운동방정식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조심해야 돼. 자, MT는 C의 질량, AT는 C의 가속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FT란 것은 C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이요. FT는 C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이야. 그러면은 여기 C를 봐봐. 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는 중력이 C를 조금이라도 잡아당기죠. 중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M1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M2가 C에 작용하는 외력이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무엇을 먼저 체크를 해 두었냐면은 이쪽 C이 M1에 작용하는 외력을 T1벡터 이렇게 정해놨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 C이 M1에 의해서 받은 외력은 무엇이 되어질까? C이 M1에 작용하는 외력이 T1벡터라면은 M1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은 작용반작용에 의하여 마이너스 T1벡터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C이 있어. 요 C이 질량 M1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T1벡터가 있어. 그렇다면은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M1이 C를 이쪽으로 당기는 반작용력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T1벡터라면은 반작용력 이것은 무엇이 되어질까? 마이너스 T1벡터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T1벡터 이것은 M1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C이 M2에 이쪽으로 지금 외력을 작용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쪽에서 C이 M2의 외력을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M2가 C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예요? 이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T2 벡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C이 받고 있는 전체적인 외력은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MTG 벡터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무엇이 작용하고 있어? M1이 C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마이너스 T1 벡터가 작용하고 있고 또 M2가 C를 좌측으로 끌어당기는 마이너스 T2라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외력은 얘하고 중력하고 총 3개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또 조심할 것은 여기서 T1 벡터하고 T2 벡터는 C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지 물체가 C에 작용하는 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방정식을 구할 적에는 물체가 받는 외력을 벡터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T1 벡터는 M1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이고 마이너스 T2 벡터는 M2가 C에 작용하는 외력이고 또 MTG 벡터는 중력이 C에 작용하는 외력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C의 운동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변은 MT, AT는 FT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좌변에서 말이야, MT는 C의 질량이잖아요. C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즉 C의 질량은 제로다 그 말이죠. 고로 C의 질량은 제로니까 없애버리겠어. 그러면은 이 운동 방정식에서 좌변은 뭐가 되어집니까? 0 곱하기 가속도 벡터 해봐야 0벡터가 되어지죠. 0벡터라는 것은 X성분도 제로, Y성분도 제로, 그것을 0벡터라고 나타낸 거야. 그 다음 우변은 C에 작용하는 전체 위력의 합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T1 벡터 그대로 적어놨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T2 벡터 그대로 적어놨죠. 또 하나는 중력 벡터 MT의 G 벡터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야. 이것이 C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이요. 그러면 C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중력도 무시가 가능하네.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T1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T2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T1 벡터라는 것은 T1의 마이너스 X캡이기 때문에 앞에가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으면은 그냥 T1의 X캡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T2 벡터는 여기서 보면은 T2의 X캡인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T2의 X캡 그렇게 되어지겠네. 이거 이코르 뭐이라고? 0벡터이기 때문에 0벡터란 것은 X성분도 제로, Y성분도 제로 그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좌변에서 X성분은 T1-T2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1-T2 우변에서 X성분은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T1-T2는 제로, 이것을 8식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지수가 8개 그 다음에 수식도 8개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자, 육식을 이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육식 A1Y 이것을 이식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좌변이 제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수식을 N1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N1은 M1G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7식을 4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7식 A2Y는 이코로 제로인 이것을 4식 여기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좌변이 제로, 고로 이것을 N2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N2는 M2G 그렇게 되어지죠. N2는 M2G 그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8식을 보겠습니다. 8식은 T1-T2 이코로 제로이기 때문에 T1하고 T2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8식으로부터 T1과 T2는 같은데 이 T1, T2를 첨자 없는 T로 이렇게 치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8식으로 두겠습니다. T1과 T2를 뭘로 놓겠다고? 그냥 T로 두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5식을 보면은 A1X, A2X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1X, A2X 이거 같은 것을 A1X와 A2X를 A라고 두겠습니다. 이것을 5'으로 둘 것이고 이것을 8'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5'과 8'을 일식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식은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M1 해놓고 A1X가 뭐야? A로 두기로 했죠. 고로 일식으로부터 M1A는 10-T 그렇게 되어지겠죠. 왜? T1, T2를 T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고로 5'식과 8'식을 일식에다 대입하면은 M1A는 10-T 그렇게 되어진다. 역시 5'식과 8'식을 3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것은 M2A는 T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M2A는 T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합쳐줘 봅시다. 이 두 식을 합쳐주자 그 말이야. 합쳐주면은 좌변은 M1 플러스 M2의 A는 우변 합치면 10. 고로 A란 것은 M1 플러스 M2분의 10 그렇게 되지죠. A가 이것이기 때문에 T는 금방 고를 수 있죠. T는 뭐요? M2A이기 때문에 T는 M2 적어주고 A 이것을 그대로 적어줬을 따름이야. 고로 A와 T를 구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벡터들을 다 구해냈어. 그렇기 때문에 질량 M1의 가속도인 A1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A1이란 것은 A1x의 x캡 플러스 A1y의 y캡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제로가 되어졌죠. 그리고 A1x를 A라고 놨기 때문에 A1 벡터는 A의 x캡, 즉 A1 벡터는 A1x의 x캡이고 A1x는 A라고 했죠. 고로 이 A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나면은 M1 플러스 M2 분의 10의 X캡, 이것이 질량 M1의 벡터로 나타낸 명확한 가속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2 벡터라는 것도 A2의 X캡 이렇게 되어지죠. 왜? A2의 Y가 제로였기 때문에 A2는 A2의 X캡이고 A2X도 우리가 A라고 뒀기 때문에 이 A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N1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N1의 Y캡 그렇게 두었죠. 고로 N1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서 구했지요. M1G. 고로 M1G의 Y캡. N2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구했지요. N2라는 것은 M2G이기 때문에 M2G 이 Y캡 그대로 적어줬을 따름이야. 여기서 N2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했잖아요. N2 벡터라는 것은 N2의 Y캡 이렇게 뒀기 때문에 여기서 N2 벡터도 N2의 Y캡 이대로 두고 이것들을 다 그대로 대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T1 벡터. 즉 말해서 질량 M1에 적용하는 실에 의한 장력 벡터가 T1 벡터죠. 이것은 좌측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1 벡터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T1의 마이너스 X캡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T1 벡터는 마이너스 T1 X캡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T1은 T로 났기 때문에 여기서 T가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즉 질량 M1에 적용하는 장력 벡터는 방향이 뭐야? 마이너스 X방향이죠. 좌측 방향이. 마찬가지로 T2가 여기에서 T2의 X캡이기 때문에 T2의 X캡 이것은 T2가 이쪽에서 T하고 같다고 났기 때문에 이 T 값을 그대로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수직항력 다 구해냈고 가속도도 다 구해냈지요.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문제로 제가 구해라고 했던 것이 뭐야? 물체의 속도, 위치, 이동 거리 그것들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구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지금 현재 이것이 24단계인데 1단계부터 쭉 공부를 해 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 거야. 먼저 이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 물체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등가속이요, 등가속이 아니요. 보십시오. A1 벡터, A2 벡터를 보면은 전부 다 질량, 전체 질량분의 10, 전체 질량분의 10 이런 식으로 볼 때에 A1 벡터와 A2 벡터는 등가속도죠. 즉 물체 질량 M1, M2가 상수면은 A1, A2는 상수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는 이것들을 공식에 의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 공식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가속도 A라는 것이 A의 X캡이라면은 속도 V라는 것은 V0 플러스 AT의 X캡, 그리고 위치 X라는 것은 X-X0 이코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의 X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고, 단 이때 T 이코르 0일 때에 속도 V는 V0 X캡, X 벡터는 X0 X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보십시오. T 대신에 0 대입해봐.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이게 0이기 때문에 V는 V0 X캡, 또 X는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우변은 0, 고로 마이너스 X0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X 벡터는 X0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벡터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요. 어떤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그런데 이 식을 스칼라로만 표시를 한다면은 가속도가 1차원에서 A로 표현이 되어질 적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공식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요. 등가속도 V는 V0 플러스 AT,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X-X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적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아까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초기 조건은 자, 이쪽 축이 X축, 이쪽 축이 Y축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 즉 t는 이코르 0일 때 이 두 개는 정지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속도 V0는 0가 되어져. 그런데 위치는 어떻게 되어질까? 질량 M2 위치는 0가 되어지죠. X좌표가. 그리고 M1의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물리학 앞부분을 배울 적에는 이런 데 물체를 제가 지금 크게 그려 놓았는데 점물체라고 가정해야 돼. 포인트 매스. 이것이 중요해. 즉, 크기는 이렇게 크게 그려 놓았지만은 실제 이론상으로는 이것들을 뭘로 근사한다? 점으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길이가 실 길이 차이만큼 나겠지요. 고로 t 고로 0일 때 m1의 x좌표는 무엇이 되어진다? l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 A라는 벡터하고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A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화살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A라는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꺾여져 있고 여기에다가 -A 벡터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기하학적인 표현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을 A라는 벡터라고 표현해 준다면은 이것은 -A 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위의 표현을 해석적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봅시다. A라는 벡터가 스몰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 때 -A라는 벡터는 n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에다가 -n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a라는 벡터가 a의 n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은 이러한 화살표에다가 a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죠. 물론 이 방향은 n방향이죠. 그런데 -a라는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방향이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A 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어지죠. 반대 방향. 그러나 성분은 여전히 A하고 똑같지요. 즉 말해서 A라는 벡터를 해석적 표현으로 표현을 해줄 적에 -A 벡터는 단지 A라는 벡터와 방향만 반대로 되어져 있을 뿐 그 성분은 A라는 벡터에서의 성분 A 또 -A라는 벡터에서의 성분 A 그 성분 자체는 AA 이렇게 같이 적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화살표 위에 똑같이 A가 써져 있음을 명심하라. 단지 화살표의 방향만 180도 바뀌었을 뿐이다 그 말이야. 무엇이 A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줄 적에는 화살표의 방향만 이것과 정반대인 이쪽을 향했을 뿐이지만은 그 성분은 A 똑같이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야. 이것과 비교를 해서 기하학적 표현에서는 이쪽을 A 벡터라고 적어주면 이쪽은 -A 벡터 그렇게 적어주죠. 방향도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그래요. 차이점 눈여겨보세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세히 했었던 것은 질량 M1, M2에 대하여 좌표축을 하나만 그렸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을 X축으로 잡고 이것을 Y축으로 잡아가지고 질량 M1에 대한 운동방정식, M2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각자 구해가지고 두 물체에 발생한 가속도 및 장력, 수직항력을 구해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량 M1인 물체에 하나의 좌표계를 적용하고 질량 M2인 물체에 또 하나의 좌표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복잡하게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각각의 질량에 대하여 각각의 좌표계를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적에는 각각의 질량에 대하여 각각의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 간 것이 중요해. 그러면 봅시다. 이러한 문제 형태의 그림을 여기에다 다시 그대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쪽은 M1, 이쪽은 M2야. M1에 적용하는 외력들 그대로 다시 그려놨고 M2에 적용하는 외력들 그대로 다시 그려놨지요. 또한 이 실에 대한 것은 따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 놓았어. 아까 여기에서 설명했던 이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려 놓았습니다. 이 밧줄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마이너스 T1 벡터하고 마이너스 T2 벡터 두 개가 있죠. 또 하나는 중력으로 아래쪽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실의 질량을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질량 M1에 사용된 좌표계와 질량 M2에 사용되는 좌표계가 서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평행하다고 좌표계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질량 M1에 사용이 되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면은 오른쪽을 플러스 X1 방향, 위쪽을 플러스 Y1 방향 그렇게 잡을 거야. 마찬가지로 M2에 작용하는 좌표계도 오른쪽을 플러스 X2 방향, 위쪽을 플러스 Y2 방향으로 잡을 거야. 여기에서 보다시피 X1 방향하고 X2 방향은 서로 같지요. Y1 방향하고 Y2 방향도 서로 어때? 같지요. 물리 벡터 문제를 풀 적에는 그 벡터가 평행한 방향을 가리키면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 놓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면은 X1 방향은 X2 방향과 같고 Y1 방향은 Y2 방향과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M1과 M2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아까 여기서 썼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요.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 이거 있죠. 이것을 그대로 적어다가 여기에다가 적어 놨고 그 다음 실에 대한 운동 방정식 이거 있죠.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 놓은 경우에 수직항력 N1 벡터 같은 경우는 N1 벡터는 방향은 플러스 Y1 방향이고 성분은 N1 벡터이기 때문에 N1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 장력 T1 벡터 같은 경우는 방향은 마이너스 X1 방향이죠. 고로 마이너스 X1 방향 적어 놓고 그 성분은 T1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 중력 벡터는 방향은 마이너스 Y1 방향이고 크기는 M1G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어지죠.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러한 좌표계로 해석적으로 나타내 봅시다. N2는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Y2 캡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분은 이게 N2니까 N2 그대로 적어주면 되어지겠다. 그 다음 장력 T2 같은 경우는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X2 캡이 되어지고 그 성분은 이게 T2 벡터니까 T2로 적어주면은 안 헷갈리고 좋겠다.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Y2 캡이 되어지고 중력의 성분은 M2G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래가지고 M1 운동 방정식 여기에다가 이것을 싹 다 대입을 하고 M2 운동 방정식 이것에다가
이것을 싹 다 대입해 가지고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이 M1 운동 방정식의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면 되지겠죠. 즉 말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양변에서 X1축 방향 성분 또 Y1축 방향 성분 그렇게 따로따로 적어서 1식, 2식 그렇게 두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대입하고 난 이후 X2축 방향 성분, Y2축 방향 성분 그렇게 따로따로 적어줘 가지고 3식, 4식 그렇게 두면 되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 실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 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어진가 봅시다. 자, MT, AT 이것은 MT가 C의 질량이기 때문에 제로, 고로 0 곱하기 가속도 해봐야 0벡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1 벡터 이걸 적어야 되죠. 그런데 T1 벡터가 T1의 마이너스 X1 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1 벡터는 그냥 T1의 X1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T2 벡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T2의 X2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T2의 X2 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풀 적에는 이것과 이것이 둘 다 X 캡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서로 약분할 수가 있었잖아요. 양변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위 벡터가 여기서는 X1 캡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X2 캡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약분을 못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여기서 했죠.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X1 캡은 X2 캡하고 같고 Y1 캡은 Y2 캡하고 같도록 서로가 평행하도록 그렇게 좌표계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X2 캡 대신에 X1 캡을 집어넣어도 되죠. 고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겠다. 고로 이 수식에서 양쪽 X1 캡을 약분을 해줘 버리면, 즉 상쇄시켜줘 버리면 남는 것은 T1-T2 이코르 제로, 그것만 남아지게 되어지겠죠. 고로 아까 여기에서 풀던 그 방식 그대로 풀어가면은 가속도와 수직항력과 장력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쉬우니까 제가 막 넘어갔어. 그런데 약간 조금 어렵게 좌표계를 제가 일부러 한번 잡아봤거든요. 이번에는 좌표축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냐면은 질량 M1에 대해서는 좌표축을 오른쪽을 X1 방향으로 잡고 아래쪽을 Y1 방향으로 잡았어.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는 왼쪽을 X2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아래쪽을 Y2 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어. 그러면은 M1에 대한 거나 M2에 대한 거나 Y축 방향에 대해서는 둘 다 방향이 같잖아요. 즉 말해서 Y1 방향과 Y2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둘 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X축 방향은 X1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X1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왼쪽을 X2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X1 캡하고 X2 캡하고는 서로 크기는 1로서 같지만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즉 말해서 X2 캡 이쪽 방향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이것이 왼쪽을 향한 것이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은 X1 방향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철저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M1과 M2 같은 경우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가속도는 서로 같아 틀려. 가속도 벡터 자체는 서로가 같아요. 다시 한번 M1과 M2 같은 경우는 서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N으로 당기면은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다만 그 방향을 어떤 좌표계로 기술해 주냐에 따라서 그 좌표계로 기술된 것은 다를지라도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좌표계를 위를 플러스로 잡을 적에는 중력이 마이너스 mg y 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아래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으면은 중력이
플러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중력은 항상 아랫방향인데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좌표계에서는 중력이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고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은 좌표계에 대해서는 중력이 그냥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제가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M1과 M2 같은 경우는 10N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둘 다 똑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 자체는 같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M1의 가속도 A1 벡터하고 M2 가속도 A2 벡터하고 가속도 자체는 같아. 그러나 M1에 대해서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좌표계이고 M2에 대해서는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좌표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속도를 각각의 좌표계로 나타냈을 적에는 형태가 다를 것 같지만은 그 가속도 그 자체는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중력은 항상 아랫방향인데 위를 플러스 y방향의 좌표계로 잡냐 아래를 플러스 y방향으로 잡냐에 따라서 플러스 mg의 y캡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mg의 y캡이 되어지기도 하고 동일한 중력이 좌표계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나타내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두 물체 M1과 M2 가속도는 같아요. 서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만 좌표계로 그것을 기술해 줄 적에는 그 좌표계에 맞게끔 기술해 주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문제는 달리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중력처럼.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좌표계를 잡아놓은 M1 질량에 대하여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을 이러한 좌표계로 나타내야 되겠지요. 먼저 N1이라는 질량 M1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 같은 경우는 방향이 뭔 방향이요? 윗방향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좌표계가 아래쪽을 플러스 y1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1 캡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n1 벡터이기 때문에 그 성분은 n1로 두는 것이 제일로 편하죠. 그 다음 여기서 장력 t1 벡터는 좌측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 t1 벡터는 좌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x1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캡 이렇게 해주고 장력의 성분은 이것이 t1 벡터이기 때문에 t1 이렇게 적어주면은 안 헷갈리고 좋겠다. M1에 작용하는 중력 같은 경우는 아래로 F1G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좌표계가 아래쪽이 플러스 Y1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은 방향은 Y1 캡 그렇게 적어주고 크기는 M1G 또는 성분은 M1G 그렇게 되어지겠다. 유사하게 M2에 대하여 세 가지 힘들을 이러한 좌표계에 의하여 표현을 해줘 봅시다. N2 벡터는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N2 벡터는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아래쪽이 y2 캡이기 때문에 위쪽은 마이너스 y2 캡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분은 n2 벡터이기 때문에 n2 이렇게 적어주면 안 헷갈리고 좋겠다. 장력은 m2에 대하여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왼쪽이 플러스 x2 캡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x2 캡이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x2 캡 해주고 그 성분은 이게 t2이기 때문에 t2 이렇게 적어주면 안 헷갈리고 좋겠다. 이 중력에 대해서도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역시 아랫방향을 y2로 잡았기 때문에 방향은 y2 캡 이렇게 되어지고 성분은 중력의 크기인 m2g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M1과 M2 가속도는 같다겠잖아요. A1 벡터와 A2 벡터는 서로 같다고 했어. 그러면은 A1 벡터와 A2 벡터를 각각의 좌표계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요. 왜?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했다시피 A1 벡터 같은 경우는 이게 XY 평면상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A1X의 X캡 플러스 A1Y의 Y캡 그렇게 했잖아요. M2에 대해서는 이 가속도가 A2 벡터인데 이것은 A2X의 X캡 플러스 A2Y의 Y캡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X캡과 Y캡이 우리가 잡아놓은 좌표계가 그 방향이 X캡, Y캡 그렇게 해서 잡았기 때문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A1 같은 경우는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이 좌표계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A1 벡터는
A1 X1의 X1 캡 플러스 A1 Y1의 Y1 캡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A2 벡터 같은 경우는 이 좌표계에 대해서 가속도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A2 X2의 X2 캡 플러스 A2 Y2의 Y2 캡 이렇게 나타내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구속 조건으로부터 A1의 Y1 또 A2의 Y2 이것은 제로란 것을 알고 있죠. 즉 말해서 M1과 M2가 움직임에 있어서 Y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선결로 알 수 있냐면은 얘가 제로 또 얘가 제로 그것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A1 벡터하고 A2 벡터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1 X1의 X1 캡 이코르 A2 X2의 X2 캡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A1 벡터와 A2 벡터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A1 X1의 X1 캡 이것은 이거 A2 X2의 X2 캡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했죠. X1 캡은 마이너스 X2 캡이라고. 왜 그래? 여기서는 X1이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여기서는 X2가 왼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서로가 방향이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X1 캡은 X2 캡하고 서로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세요. A1의 X1의 X1 캡 이것은 A2의 X2의 X2 캡인데 X2 캡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X1 캡을 집어넣어줘도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A2 X2의 마이너스 X1 캡 이거하고 같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서 이거 X1 여기 X1 서로 약분시켜줘 버리면 남는 것은 뭐야? A1 X1은 마이너스 A2 X2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1 X1은 마이너스 A2 X2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서 운동방정식을 적용시켜 봅시다. 자, M1에 대한 운동방정식 이것에다가 이것들을 대입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M1 A1 벡터는 이거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T1 벡터 있죠. T1 벡터는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F1G 벡터 같은 경우는 중력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줬고 그리고 장력 벡터는 이거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줬죠. 그러면은 이 운동방정식에서 X1축 방향 성분과 Y1축 방향 성분을 따로따로 적어줘야 되겠죠. 고로 좌변에서 X1축 방향 성분은 A1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X1축 방향 성분은 A1, X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앞에가 M1이 있기 때문에 M1의 A1, X1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여기 X1축 방향 성분 10 적어주고 여기 X1축 방향 성분 마이너스 T1 적어주죠. 이것을 일식이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온 것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 다음 이 운동방정식에서 Y1축 방향 성분을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M1이 있기 때문에 M1 해놓고 이것을 Y1축 방향 성분은 A1의 Y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Y1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Y1축 방향 성분은 M1G하고 또 마이너스 N1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을 이 식으로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으로 놓은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A1의 Y1 이것은 제로라고 했죠. 이것이 제로야. 고로 N1을 요리 넘겨버리면은 N1은 M1G 이렇게 구해진다 그 말이에요. 수직항력 N1 벡터는 N1-Y1 캡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N1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M1G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X2축 성분과 Y2축 성분을 따로따로 골라내줘 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X2축 방향 성분은 M2 그대로 적어주고 A2 벡터의 X2축 방향 성분은 A2 X2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것 이코르 X2쪽 방향 성분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T2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는 X2쪽 방향 성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30으로 두겠다.
그 다음 이 수식으로부터 y2축 방향 성분을 골라내겠다. 그러면 M2 해놓고 이것의 y2축 방향 성분은 A2의 Y2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Y2축 방향 성분은 M2G하고 또 마이너스 N2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을 사식으로 두겠다. 여기서 A2, Y2 이것은 아까 제로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날려보내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N2를 요리 넘겨버리면 N2는 M2G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N2 벡터를 구할 적에 이 N2에 해당되는 것이 M2G이기 때문에 M2G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놓으면은 N2 벡터를 구해낼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수식이 총 4개를 구했죠. 1식, 2식, 이거 3식, 이거 4식 총 4개를 구해냈단 말이야. 2식과 4식은 수식항력 구해내는데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용도가 없을 것 같아. 문제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1식하고 3식을 사용해서 가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A1X1 즉 질량 M1의 X1축 방향 성분을 우리가 A라고 두겠습니다. 이것을 A라고 두면은 A2, X2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지겠죠. 왜 그래?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A1, X1 이것은 마이너스 A2, X2가 되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A라고 두면은 A2, X2는 마이너스가 요리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1, X1 이것을 A로 둔다면은 A2, X2 이것은 마이너스 A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M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T2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상쇄 되어지기 때문에 M2A는 T2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것은 M1A는 10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여기서 T2가 있고 T1이 있고 A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는 3개죠. T1, T2, A. 그런데 식이 지금 현재 2개 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식이 뭐야? 시르 운동방정식으로부터 T1, T2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시르 운동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지요. 그러면 봅시다. 자, MT, AT 벡터는 FT 벡터 이것이 시르 운동방정식인데 이 FT를 자세히 적어준 것이 지금 현재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1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T2 벡터 플러스 MTG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마이너스 T1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T2 벡터 플러스 MTG 벡터 그대로 적어놨을 따름이야.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T1 벡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T1 벡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1 벡터는 T1의 X1 캡 그렇게 되어지겠네. 고로 이것은 T1의 X1 캡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T2 벡터는 여기에서 그냥 T2의 X2 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그냥 T2의 X2 캡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거 니코르 뭐야? 0벡터죠. 그런데 X1 캡, X2 캡 이것들은 서로가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2 캡을 X1 캡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X2 캡은 마이너스 X1 캡이죠. 고로 여기서 X2 캡 대신에 마이너스 X1 캡을 집어 넣어주고 앞에 것은 그대로 넣어주면은 드디어 X1 캡, X1 캡 이것을 양변에서 서로 약분시켜 줄 수가 있죠. 왜? 좌변은 0벡터, 즉 0벡터이기 때문에 이걸 약분시켜 버리면 T1 마이너스 T2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T1은 T2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다시피 보세요. if T1 이코르 T2인데 즉 T1 이코르 T2인데 이것을 T로 통일시켜 주겠다. 즉 T1도 T로 놓고 T2도 T로 놓고 이렇게 해놓고 T를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M2A는 T2 이것을 다시 적어주면은 M2A는 T2가 뭐예요? T 이렇게 놓기로 했죠. 고로 M2A는 T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여기에다가 적어 놓을 것이야. M1A는 10-T1도 뭐야? 우리가 T로 두기로 했죠. 고로 T. 이식과 이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은 좌변끼리 합은 M1 플러스 M2의 A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지기 때문에 10만 남죠. 고로 이 식으로부터 a를 구하면은 m1 플러스 m2분의 10 그렇게 되어지죠. t는 m2의 a이기 때문에 t는 m2 적어주고 a에 해당되는 이것을 그대로 앞에다가 적어줬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여기에서처럼 벡터 형태로 답을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a1 벡터라는 것은 a1의 x캡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a1 벡터는 a1 x1의 x1 캡 이렇게 되어지지요. a1의 x1 이것은 우리가 a로 놨지요. 고로 a에 대한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놓고 x1 캡 그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A2 벡터 같은 경우는 A2의 X2의 X2 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A2의 X2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A1의 X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A1의 X1 이것은 뭐예요? 아까 A로 놨죠. 고로 이 A를 이런 데에다가 잘 대입해 주면은 모든 변수들을 구할 수 있겠죠. 즉 말해서 가속도 A1 벡터, A2 벡터, 그리고 수직 항력 N1 벡터, N2 벡터, 또한 장력 T1 벡터, T2 벡터 그것들을 다 구해낼 수 있겠더라 그 말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결론, 이번 시간을 통하여 두 물체가 있을 적에 좌표계 하나만 사용한 이러한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봤고, 또 M1, M2에 대하여 각자 따로따로 좌표계를 사용해서 문제도 풀어봤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역학, 조금 수준이 더 높은 역학을 배워갈수록 이쪽 방법을 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고등학교 방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대신에 조금 복잡해지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만 구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질량 M1과 M2가 10N에 의해서 끌려져 오죠. 이때 M1과 M2를 묶어서 하나의 물체로 생각해 줘 봅시다. 즉 말해서 M1과 M2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이쪽에 있는 전체 질량은 M1, M2가 되어지죠. 이 M1, M2 전체 질량에 10N의 힘이 작용한 것과 같지요. 고로 묶여진 물체의 가속도, 즉 M1과 M2 전체의 가속도 A는 전체 질량분의 가해진 외력 10N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10 이렇게 나오죠.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냈기 때문에 장력이나 수직 항력은 각각의 물체의 운동방정식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